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365 버전의 배열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배열 함수는 파워쿼리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죠. 물론 뭐 아직은 이 배열 함수를 왜 써야 되는지도 잘 이해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할 테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실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 365 버전에서만 지금 쓸 수 있는 함수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죠. 바이로 함수도 있고 바이컬, 스캔, 리듀스, 맵 뭐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이런 함수들의 공통점이 데이터를 배열로 받아서 람다 함수를 통해서 계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애들을 왜 써야 되는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엑셀에서 쓰는 거하고 구글 시트가 뭐가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표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 월별로 여러 지점들의 데이터들을 제가 아래쪽에다 이렇게 집계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오른쪽에 월별 합계, 뭐 그다음에 최대 실적, 그 실적을 나타낸 지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작업하는 것들을 먼저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 썸함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먼저 집계를 하려고 하겠죠. 범위는 뭐 이렇게 잡아주면 되니까 가로 닫고 엔터키 눌러서 수식 복사해주면 돼요.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최대 실적도 마찬가지죠. 맥스 함수 같은 거 써서 월별 범위 이렇게 잡아서 가로 닫고 엔터키 눌러줘서 수식 복사해주면 돼요. 사실 이 작업에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건 요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지점들을 표시하는 건데, 자, 이런 건 뭐 인덱스 매치 정도 쓰실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제가 간단하게 구성을 해보면 인덱스로 요 지점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요 범위를 절대 첨조를 하고 난 다음에 행은 하나밖에 없죠. 1이고 열을 이제 찾는 동작을 매치 함수로 할 건데요. 왼쪽에 요 M3셀의 최대 실적이 있으니까 M3셀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똑같은 숫자를 찾아야 되니까 0이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똑같은 거 찾도록 작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엔터키 누르고 수식 복사해 보면, 자, 이렇게 값들이 제대로 가져와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시각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최대 실적하고 매칭되지 않으니까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 제가 조건부 서식을 한번 이용을 해보면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에 같은 걸 찾으면 돼요. 자, 뭐랑 같은 걸 찾아야 되냐면 이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얘랑 같은지 찾으면 되죠. 자, 근데 이렇게 셀을 클릭을 했을 땐 이 절대 참조로 주소가 설정되어지게 되는데 행은 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마다 한 칸씩 달라져야 되니까 행 주소 앞에 있는 절대 참조 기호를 지워주면 이렇게 제가 원하는 위치에 색상이 표시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물론 뭐 이런 것들은 뭐 성향상 조금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제가 사용자 지정 서식 가서 채우기에 원하는 색상과 글꼴에 굵게 뭐 흰색으로 바꿔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설정을 해보면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자, 이제 이 최대 실적이 어느 위치에 있는 값들이고 거기에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물론 뭐 우리가 이렇게 작업하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작업이다라고는 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엑셀이 왜 수식을 많이 쓰면 쓸수록 속도가 떨어지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제가 여기에다 수식을 넣고 수식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용을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셀의 수식들은 셀마다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열을 3개 만들었는데, 자, 여기에는 12개니까 총 36개의 셀이 있어요. 그럼 요 전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36번 계산이 되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물론 뭐 이런 왼쪽에 있는 것들도 원래 로 데이터가 있으면 또 여기에도 뭐 썸이프스 같은 함수들이 쓰여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함수와 함수가 연결되어지면서 계속적으로 계산 속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365 버전, 그리고 21 버전의 동적 배열을 이용하는 방식이죠. 자, 근데 이 365 버전에만 추가되어져 있는 함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걸 이용하는 방법들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은
한 번에 계산 작업을 하려면 이 계산에 필요로 하는 모든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참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썸을 못 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그냥 썸을 해 버리면 당연한 얘기지만 자 이게 전체 합계를 구하게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행별로 집계가 되어지진 않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byRow라고 하는 함수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범위를 제가 이렇게 잡았을 때 당연한 얘기지만 byRow니까 이 선택된 범위에서 제가 원하는 요 행 데이터 범위만 하나씩 하나씩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예요. 자, 근데 얘는 이제 계산 작업을 할 수 있는 애는 아니니까 요거를 가지고 계산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람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바이로 함수에서 전해주는 행 데이터를 제가 r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sum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모두 합쳐봐라 라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람다 함수는 여기서 끝날 거고 바이로 함수는 여기서 끝나겠죠. 그리고 나서 엔터키를 눌러주면 자 이렇게 한 번에 원하는 결과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도 작업하려고 그러면 제가 똑같이 바이로 함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전체 범위를 설정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계산 작업을 해야 되니까 람다 함수에 행을 하나씩 r 변수 쓴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는 최대니까 맥스 함수 써서 r 변수 안에 있는 애들을 모두 합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제일 큰 숫자를 구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자 이렇게 원하는 결과가 돌려지도록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작업을 하면 된다라는 건데 자 이것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3번 계산한다라 그러면 좀 불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모두 다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안에서 썸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맥스 함수도 이용해서 계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람다 함수가 여기서 계산 작업을 하는 거지 이쪽에 있는 것들까지 이렇게 연속해서 계산 작업을 하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 작업이 되어진 것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오른쪽으로 합쳐야 되니까 h스택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배열 안에 두 개의 계산 결과 값을 하나의 두 열로 이렇게 반환해주는 h스택 함수를 써서 계산값을 돌려받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에러가 나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런 바이로 함수라는 것 자체가 배열로 람다 함수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데 이 배열을 가지고 또 계산된 작업에서 또 다른 배열이 이렇게 생성되어지게 되면 엑셀 함수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어차피 한 번에 하나씩밖에 안 된다라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삭제를 하고 여기 람다 여기 하나 지워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엔터키 눌러주면 원래대로 값이 나올 거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하나 더 계산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다 쓰면 조금 그러니까 수식 입력줄에다가 제가 지금 편집을 조금 해볼게요. 자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자 그리고 Alt 엔터키 눌러서 줄을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한 칸 들여쓰기 해서 이렇게 수식을 복사해 놓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만 맥스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얘에 의해서 첫 번째 계산열이 만들어질 거고 얘에 의해서 두 번째 계산열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오른쪽 방향으로 나와야 되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h스택 함수 같은 거 쓰면 된다고 그랬죠? h스택 함수 같은 걸 써서 얘 둘을 쉼표로 구분해 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Alt 엔터키 눌러서 이렇게 닫아가지고 엔터키 눌러봐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한 번에 돌려지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오른쪽 거를 이제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넣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확장해서 여기다가 쉼표 집어넣고 Alt 엔터키 누르고 자 아까 복사했던 거 그대로 한번 붙여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계산식이 조금 달라지겠죠. 당연히 제가 원하는 것들은 인덱스 함수로 가져와야 되니까 인덱스 함수로 이 범위 내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치 함수로 제가 원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최대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sum이 아니라 max 함수로 찾은 이 최대 값을 이 r이라고 하는 변수 자체가 이 행범위니까 여기서 찾아가지고 똑같은 거
자, 그래서 인덱스로 가져오는 이런 식의 구성을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키 눌러보면 자, 이렇게 오른쪽에 이런 데이터 값들이 제대로 돌려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 번에 돌려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범위가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보통 이럴 때 이제 렛 함수 같은 걸 써서 이름 정의 같은 걸 통해서 변수 같은 걸 써서 이런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만들려고 하는 동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작업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엑셀 365 버전의 이 동적 배열 함수가 제대로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널리 퍼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런 것들도 물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에 썼던 거랑 뭐가 다르냐, 오히려 더 불편해 보인다, 복잡해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한 번에 계산해서 모든 값을 돌려주기 때문에 계산 작업 자체가 그렇게 이전에 엑셀 버전처럼 복잡하게 진행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진행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계산 과정이 단축돼지고 계산이 적어지니까 파일이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빠르게 돌려주는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파워쿼리 처음 나왔을 때 2010 버전 정도 됐을 때 그때도 제가 그 강의 때 한번 얘기해 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많은 걸 바꿔 줄 거다. 엑셀 사용자들의 업무를 많이 바꿔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도 사실 처음에 듣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파워쿼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퍼지려고 하는 단계인 거죠. 자, 이 배열 함수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셀을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셔야 되고 그 인식을 통해서 이런 한 번의 계산의 결과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배열 함수 같은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있는 것들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식 복사하다 보면 상대 절대 이런 것들도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배열 수식 같은 거 만들 때 요런 데다 상대 절대 이런 거 안 넣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의 장점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엑셀에서 쓰는 거하고 구글 시트에서 쓰는 것들이 조금 달라요. 제가 한번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한번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자, 구글 시트 쪽을 하나 열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는 없으니까 지금 제가 엑셀에 있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해서 제가 구글 시트에다가 붙여놓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것들은 다 값으로 일단 전달이 되어지는데 제가 지우고 조금만 넓혀놓고 나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여기다 처음에 제가 작업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냐면 이 by row 함수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범위는 이렇게 잡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얘는 계산 작업을 해주진 않으니까 람다 함수 써야 된다고 그랬죠. 자, 얘를 이용해서 제가 r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해서 행 범위만 돌려받는 것들까지는 다 얘기 드렸죠. sum 함수 이용해서 r 변수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더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한 번에 계산된 결과값이 돌려진다라는 거죠. 근데 기존에 이제 엑셀에서 안 됐던 거. 자,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똑같이 어차피 배열로 받고 있으니까 hstack 함수를 이용을 해서 sum 함수를 더하는 작업만 하지 않고 max 함수로 이렇게 최대값도 계산하는 작업들을 돌려받고 싶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범위를 확장하게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돌려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지점 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여기에다가 뭐 계속 써도 되고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수식 입력줄에다 hstack 요 뒤에 계속 쓰면 되니까 제가 인덱스 이렇게 쓸 거고 당연히 범위는 요 범위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고 자, 그리고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데 맥스 함수에서 자 이렇게 최대값을 구해 놓은 걸 요 범위에서 똑같은 거 찾아가지고 구한다. 자, 결국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인덱스 함수는 여기서 끝나고 hstack 함수는 여기서 끝나고 람다는 여기서 끝나고 바이로우는 여기서 끝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실 요거의 차이가 무조건 엑셀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엑셀은 예전부터 시장을 잡고 있는 프로그램이라
이전 버전하고의 호환성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수를 설계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배열 안에서 다른 배열을 이렇게 또다시 생성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건데, 물론 모든 함수가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할 때가 있긴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구글 시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만들어진 것들이라 좀 더 이런 배열을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는 것뿐인 거죠. 근데 뭐 일단 사용자 측면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게 편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전에도 이런 365 버전의 배열 함수 설명드릴 때 계속해서 구글 시트나 다른 것들을 좀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고 어떤 부분이 뭐 유사한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져요. 자,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공부를 해 들어가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